자, 한국첨단 소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한국첨단 소재 장중에 무려 22%라는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4,660원대까지 정말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도 단숨에 3,600원대까지 내려 꽂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자비한 우리 22%의 이런 변동성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매도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런 미친 듯한 흔들기를 보시면서 야, 한국첨단 소재 그래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무상증자라는 이슈 이제 곧 지나가겠지 라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주포가 쳐놓은 가장 위험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계좌를 뒤흔든 건 단순하게 이 무상증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지금 한국첨단 소재가 이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라는 게 떴습니다. 자,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이제 신용을 써가면서 들어오는 개인들의 이런 B2 물량이 안 들어온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상승을 만들어 갈 때도 힘이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지정이 돼버리면요, 알고리즘에 따라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왜 하필 지금 국가급 이런 기술전이라는 역대급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23억이라는 거대한 설비 투자가 확정된 이런 시점에 거래소에서는 투자 위험이라는 족쇄를 채워가면서 주가를 이토록 처절하게 흔들기를 반복하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단순한 조정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메이저들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진짜 가치를 아는 주체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아 추대의 서막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장중 3,600원대까지 이런 아찔한 저점까지 찍고 올라온 이런 복원력, 결국 앞으로의 진짜 반등의 서막이 좀 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이런 폭락을 위한 마지막 유혹인지 오늘 팩트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번거롭더라도 좋아요 이거 한 번이면 제가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한국첨단 소재가 보여주는 이 장중에 22%라는 변동성, 아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처럼 보였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전체 매물의 49.2%라는 우리 이 매물대를 벗어나는 변동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한 이탈이 아니라 거대한 수급의 정화 공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물량이 많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시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숫자 9,700만 주, 이 9,700만 주라는 발행 주식수의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최근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를 연달아 발행하면서 지금 한국첨단 소재 몸짓이 한 달 만에 2.5배 정도의 비대감을 가졌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이런 발행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당 가치의 희석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무서운 건 바로 악성 매물들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어제 상장된 이 무상증자, 이 신주는요, 매수 원가가 0원입니다. 그렇다는 건 4,000원대에 던지더라도 100% 수익인 물량들이 시장을 앞으로 덮칠 때 주포는 이 물량 그냥 받아주진 않겠죠. 오히려 주가를 3,600원대까지 밀어버리면서 공포의 언더슈팅을 통해 무증 물량을 받은 개인들이 겁에 질려서 물량을 쏟아내게끔 유도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터진 거래량 무려 2,600만 주입니다. 이런 거래량이 상당수가 사실 이 0원짜리 신주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리즘, 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만 무려 44만 주, 약 20억 규모의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자, 한국첨단이 얼마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리즘은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이 투자
투자 위험 종목이라는 이런 지정이라는 규제와 함께 비정상적인 변동성이라는 데이터에 반응을 해서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가질 수밖에 없죠. 자,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지금 3,600원대까지 떨어진 건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4,000원대까지 무려 15%나 누가 끌어올린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요, 이 프로그램 매도 이것들을 감안했던 의지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무서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신용매매 이 잔고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 보시는 것처럼 증거금 100%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개미들이 빚을 갚았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위험 지정으로 인해서 신규적인 이런 신용매매들이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용 물량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용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설적이게도 우리한테는 좋은 호재로서 작용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주가를 올릴 때 이런 신용 물량들은 이런 변동성을 참지를 못해요. 왜? 빛을 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상승을 만들 때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힘이 들게 만드는 구간을 신용 물량들이 만드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순수 현금, 즉 수급,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판을 한번 뒤엎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팩트로 확인돼야 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기술적 가치는 지금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5일선으로 좀 안착을 해주면서 정확하게 N자형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의 흐름 속에서 지금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 건요, 국가급 이런 기술력이 탑재된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지표를 비웃으면서 수직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ET, RI로부터 이전받은 이 기술,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하반기에만 23억의 설비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공시,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공급 계약이 있는 주포들의 시나리오가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힌트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은 결과적으로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600원대까지 주가가 밀리면서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힘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매수 에너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작 오늘 이런 윗꼬리에 실망을 하면서 이런 거대한 AI 사이클에 여러분들 하차하실 겁니까? 앞으로 23억 이 설비 투자가 진짜 실적으로 찍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4,200원대 이 가격은요 평생 그리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찍혀낸 이 지지선은요, 이제 메이저들이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강력한 발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요, 사실 의미 없이 밀리는 것보다도 오늘 가격, 이 49.2%라는 매물대, 그래도 이 가격대 까지 올려놨다는 거 굉장히 크게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장에는 정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첨단 소재가 22%라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살아남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는 가장 혹독한 시험을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그래도 빠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매도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기회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 그것을 결정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지금 무상증자 오늘 별탈 없이 무사하게 소화를 끝냈습니다. 결국 주포는요, 투자 위험 딱지가 붙어있는 동안 조용히 2차 폭발을 한 번 더 준비를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5일선에 대한 주가를 올려놓으면서 이제부터 어떤 가격대의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진짜 설계한 엑시트의 이 목표가 우리는 수급을 통해서 읽어내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위대한 반격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결정적인 골든 크로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직접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아찔한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제 개인 번호 위에 하나 남겨놨어요. 010-2472-650으로 구독 또는 한국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주포의 방어의 의도와 함께 이 전고점 5,050원대를 뚫어낸 여러분들이 절대 털리지 않은 기회의 극대화를 제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통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는 고통 끝에 옵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 하나 안 보낸다고 우리 계좌가 망가지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준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우리 소중한 돈과 시간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적어도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감정 매매만큼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기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번거롭지만 구독, 좋아요 이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한국 첨단 소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가치에 대한 얘기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그 정도만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이 지금 이 종목을 단순한 테마로 폄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무제표 자본구조의 행간이 말하는 실체가 전 세계가 주목할 바로 AI, 인프라의 독점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1.6TBPS. 자, 지금 이것과 함께 23억을 기억하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요, 주식수가 늘어난 것만 보고 치희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만큼요, 거대한 프로젝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 ETRI, 얘네로부터 이전받은 1.6 TPBS, 이 기술은요,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런 아키텍처 데이터 센터를 지배할 때 모든 서버를 광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23억의 투자는 이 기술이 즉시 양산하겠다는 선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NDA, 비밀 유지 협의,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암시하는 건 확정된 매출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유무상 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무거워졌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주포가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런 투자 위험 지정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느냐. 이건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기업이 몸짓을 키우면서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의 포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수익성을 가장 높은 이런 광모들 설비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희석을 걱정하면서 물량을 던져버릴 때 스마트머니들 주당 가치가 수십 배로 뛸 미래 실적을 지금 매집하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기회의 크기, 제가 이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의 드라마틱한 계좌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의 크기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안에 번거롭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